와 근데 이게 그래도 주임원사님이시고 우리 주임원사님인데 저렇게 뭔가 하대하는 게 맞을까.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질 때였어요. 애매모호한 규정이었어. 초반이어가지고 뭐 완전 회식 금지 이런 게 아니라 뭐 자제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외출 다 나가지 마라, 식당 가지 말라고 막 이제 했었는데 정말 아끼는 후배가 생일이었던 거예요. 친한 후배고. 그래서 그냥 우리 간부 숙소에서 우리끼리 고기라도 구워 먹자. 주간을 제가 했죠 또. 그래가지고 한 12명 정도 모였어요. 그 우리 간부 숙소에서.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건이 발달이 된 게 또 술도 먹었죠. 그때까지 음주 금지 이런 건 없었어요. 그날 좀 상황이 안 좋았던 게 그때 당시 놀러 왔던 지휘관이 있어요. 대위. 음주를 한 거예요. 음주운전. 아이고.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. 감찰 막 들어오고 주관자 누구야. 제가 총대 어쨌든 제가 주관했으니까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징계 받을 사람 징계 받고 이제 경고장 받고 여기까지 괜찮아요. 경고장까지 괜찮은데 어쨌든 뭐 징계까지 뭐 감안을 했으니까 뭐 그런데 중요한 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주임원사님이 호출 미안하다 이러는 거야. 주임원사님께서 전출 가야 된다고. 근데 이게 전출 갈 만한 일인가요? 그러게요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출까지인가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정말 우리 10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 후배들 같이 함께했던 후배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. 그러면서 모여서 밥 먹은 사람 다 흐트러났다고요? 흐트러났어요. 그러니까 저희에 대해서 막 조사를 했나 봐요. 저희가 막 나쁜 건 아니고 잘 뭉치고 잘 저희 놀았던 것 뿐이에요. 뭐 사고 치고 다니는 나간 것도 아니고 그쵸. 부대 안에서 생일이어서 그쵸. 간단한 음주를 했는데 그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잖아요. 싸움 난 것도 아니잖아요. 없어요. 한 사람이 음주운전한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단체에 시켜갖고 코로나인데 왜 했냐 전출을 갔어요. 근데 하필이면 옆 부대가 그게 우리 부대랑 좋은 사이는 아니었어요.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경쟁의 있어요. 대상이었어 저희가. 그럴 수 있어요. 타겟이었어요. 네. 그랬던 것 같아.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. 막 뭔가 되게 적응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진급 대상자잖아요. 상사 진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굴러왔구나. 굴러왔구나. 와,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진급 끝났다. 진짜 이제 올해 2차인데 이제 부대 전출 가는 타이밍에서 이제 2차인데 1차는 뭐 그렇다 치고 1차는 훈련부사관에서 그만뒀기 때문에 안 되신 거고. 그쵸. 이제 야전으로 왔으니까 선배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쵸. 굴러 들어온 돌이었으니까 다행히 운이 좋게 최종 이제 진급 선발이 된 거죠. 근데 그때 나이가 30살. 30살에 상사 진급하신 거예요. 상사 2차에 해서 총 진급까지 만 9년. 막상 하고 나니까 공허함. 뭐야? 내가 그 열정을 엄청 갖고 군 생활을 뭔가 좀 욕심을 갖고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진급을 하니까 몸이 뭐 늘어지네? 약간 늘어진다는 표현이 뭐냐면 의욕이 안 생기네? 뭐 이런 느낌? 뭐 열정이 좀 떨어지네? 그리고 이제 한 계급만 더 올라가면 끝이네? 근데 내 앞에 자꾸 우리 주임원사님들의 미래의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 아는 거래요. 나도 저렇게 좀 있으면 나도 저렇게 그냥 저런 생활을 똑같이 해야 되는구나. 나는 뭔가 더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뭔가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당직을 쓰면서 저녁 지원서를 이제 찾아봤죠. 그러면서 이제 특히 당직 근무를 설 때는 생각이 정말 많아요. 그때는 내가 지금 이게 맞는 건가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뭔가 좀 더 열심히 살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속 안일함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용기를 내서 저녁 지원서를 다시 작성을 해서 대미실에 찾아갔죠. 부대에서 뭐라는 거야? 또 난리가 났었죠. 지금의 저 정말 다행히 제가 이제 전역을 할 때 주임원사님이랑 대대장님이 정말 최고였어요. 진짜 이거는 진짜 이게 부대원들을 잔소리 없이도 굴러가는구나. 질타를 안 해도 부대가 더 잘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. 제가 교직원 업무를 하면서 교육 지원을 하셨군요. 대대장님을 계속 이제 옆에서 이제 계속 봐왔을 때 오히려 그럴 때 사고가 더 안 나고 호탕을 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의 진심을 갖고 더 이게 부하들을 믿었을 뿐인데 오히려 부하들이 더 잘 돌아가. 전출한 그 부대의 분위기가 정말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와중에 주임원사님마저 정말 좋으셨던 분이어가지고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군생활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정말 불신 하나도 없었고요. 전역한다고 했을 때 대회장님이나 주임원사님 반응이 어땠어요? 엄청 났었죠. 그래서 그때 핑계를 많이 댔죠.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. 아니야. 또 어머니 건강이 또 건강 안 좋으세요? 안 좋으신 건 맞아요. 어머니 옆에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아요. 제가 살아온 가정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돈 받고 자란 그걸 어떤 느낌이냐면 일제 아버지를 여기셔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의 힘을 많이 받았었고 이제는 내가 좀 더 늦기 전에 그냥 어머니 곁에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강했어요. 아침에 일단은 출근을 해요. 그러면은 좀 휴식 여건을 보장을 좀 해주고 난 뒤에 당직 근무를 뭐 투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음날 뭐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뭐 퇴근을 시켜준다든지. 근데 이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인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.
1인 2역 임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대부분이.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. 우리 부사관들이. 근데 아마 뭐 장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지금 다 스트레스가 거의 저는 여기까지 찼다고 저는 제 판단돼요. 근데 이거를 지금 풀지 못하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얘기 들었냐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가정 불화까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본인이 여유가 없으니까 또 가정에서도 여유가 그쵸, 없으니까 예, 여유도 와이프가 없어요. 다툴 수도 있고 그쵸, 예. 늦게 들어오거나 좀 아이들 케어도 안 되니까 케어가 안 되니까. 그것 때문에 또 와이프가 서운하고 네.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좀 금전적인 보상이라도 조금 지원이 된다라면 그나마 참고 하겠죠.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사실. 중사 월급이 보통 얼마죠? 200 한 좀 계급이 찼다라고 하면 200 한 초 230? 제가 마지막 받은 월급이 260만 원 다 떼고 260만 원. 260만 원이면 사회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진짜 거짓말 안 치고. 근데 와 260만 원인데 근데 중사 월급으로 아이 둘 키우는 가정들도 많잖아요. 많죠. 그건 쉽지 않죠 요즘 시대에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안전 자금 대출도 분명히 받을 거고 그리고 돈을 벌고 있는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고요? 그렇죠. 왜냐면 뭐 돈을 빌려준 적도 있어요. 우리 좀 후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돈 원래 잘 안 빌려주는 성격인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아둥바둥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애기들을 보면은 좀 뭐 과자라든지 아니면 뭐 치킨이라든지 막 사주려고 노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저는 결혼 안 했었으니까. 근데 지금 이 월급을 통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어쨌든 간에 내가 열정이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발전이 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다 이 열정이 다 사그라든 거야. 물가는 오르는데 보수는 턱없이 안 오르고. 중요합니다. 이거 제가 사회 나와서 제가 사실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냥 사회 나왔는데 진짜 물가 비싸요. 근데 이 200돈으로는 절대 생활 못해요. 제가 밖에 나와서 막 계속 관찰해요. 막 사람들 대부분 다 투잡돼요. 진짜. 그 정도로 지금 200 가지고는 생활을 못할 정도예요. 근데 아무리 PX가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하는 그 생활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중사 월급으로 세 식구 네 식구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. 말도 안.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연금만 믿고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건밖에 생각이 안 돼요. 저는. 그냥 나중에 연금만 바라보고 그쵸. 생각을 한다. 예. 근데 저는 사실 연금도 앞으로 20년 있다가 나갔을 때 200만 원 받으면 이미 그 돈의 가치는 분명히 떨어질 것 같은데 이 돈이 또 연금이라는 게 계속 변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임원사님들의 지금 연금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때 전역을 했을 때 이 연금이 잘 지켜질까라는 의문을 엄청 많이 가졌죠. 제가 이제 주임원사님을 모실 때 저희 주임원사님이 상급부대에서 이렇게 모 중령이 왔었어요. 모 중령이 왔는데 저희 주임원사님 달려가서 이렇게 문까지 열어주고 격려를 하시더라고요. 여기까지는 당연히 전 맞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전 뒤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. 내리면서 그냥 당연하듯이 그냥 고개만 깔딱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. 와 근데 이게 그래도 주임원사님이시고 우리 주임원사님인데 저렇게 뭔가 하대하는 게 맞을까? 아니 좀 그래도 문 열어주고 이렇게 격려했으면 이렇게 격려 받아주고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적이었던 거고 사실 부사관들도 잘못도 전 많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자기 하는 임무에 대해서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사관들도 있어요. 저도 뭐 그런 적도 있었었고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자꾸 계급사회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부사관을 낮게 평가하고 계속 책임만 물려고 하고 사실 부사관들은 현장에 되게 많아요. 그죠. 근데 장교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좀 많이 해요. 행정을 많이 하죠. 행정 업무를 많이 해요.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파악한 게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지휘관에게 어필하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세요. 아니에요.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. 그 실질적으로 경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쵸, 예. 수정사항을 얘기를 하면 그쵸. 자신들이 보지도 않아놓고 그냥 그쵸. 무조건 커트? 그렇죠. 그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정말 깨어있는 장교, 뭐 지휘관이라고 하면은 현장에서 잘 보고 의견 수렴을 잘 해줘요. 근데 안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었어요. 개안사항 보고를 해도 그냥 또 한숨 쉬면서 그런 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정을 봐줘야 되는 입장이고 어떻게든 간에 또 이거를 해야 된다는 또 압박감이 있어서 좀 참고 많이 했던 게 없지 않아 있었죠. 근데 몸쓰는 일은 뭐 어쩔 수 없이 다 부사관이에요. 뭐 물론 뭐 머리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하는 거 저는 다 이해하는데 때로는 가끔 이렇게 와서 같이 뭐 정비도 해보고 현장에서 같이 뭐 일도 해보고 이런 거를 조금 원했던 거는 좀 사실이에요. 근데 거의 좀 전 못 봤던 것 같아요. 현장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현장의 그쵸. 임무를 지시할 수 있냐. 그렇죠. 그런 마인드인 거죠. 그렇죠. 예. 그게 정말 부사관으로서의 좀 항상 전제 조건은
부사관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내 임무에 대해서는. 그래야 내가 말할 자격도 있는 거. 백날 우리 부사관들이 뭐 처우 개선 해달라 뭐 계속 어필을 해도 사실 무마되는 게 많아요. 어쩔 수 없어요. 결국엔. 그리고 또 지휘관이 바뀌잖아요. 2년에 한 번, 뭐 1년에 한 번. 그럼 다시 그 지휘관 입맛대로 다시 지내야 되는 거고. 이게 진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지휘관이 바뀔 때마다 또 그 지휘관 스타일대로 따라가야 됐던 거. 와, 이거 아니 그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갖고 또 바꾸려고 하니까 와, 이걸 또 맞춰가는 거. 그럼 또 바뀌면 또 일로 가야 되고.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. 항상 지휘관이 결정되면은 전에 우리들끼리 얘기를 해요. 어떤 분일까? 어떤 사람일까? 막 사전 조사를 또 하기도 해요. 어떤 사람이 막 전화도 해보고. 그러면은 아, 이거 큰일 났다. 그러면은 큰일 났다가 2년 걸리는 거. 2년 동안 큰일 난 거지. 아 그러면은 이런 거네. 사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사장님이 바뀌는 거네. 그쵸. 회사가 바뀌는 거네. 네. 완전 분위기가 싹 바뀌니까. 다 바뀌잖아요.